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쇼핑몰로 월 순수익 700만 원을 버시자마자 전업으로 퇴사를 하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쇼핑몰 전업 때문에 퇴사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발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에 저희 카페랑 카톡에도 이런 글들을 많이 주시지만 가끔 메일로도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희님. 저는 은희님의 유튜브를 2년 넘게 꾸준히 구독해온 40대 직장인입니다. 은희님 유튜브를 보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6개월 만에 순수익 500만 원 넘겼어요. 그 상태를 3개월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말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직장만 그만둔다면 그 시간만큼 투자했을 때 월 700, 월 10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참에 과감하게 전업하자고 결심을 했었어요. 20년 가까이 다닌 대기업을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전업을 결정하고 퇴사한 직후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재권 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월 매출 100만 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합니다. 가장으로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졌어요. 결국 와이프가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도 워낙 어렵잖아요. 와이프 혼자 외벌이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무기력해져요. 퇴사를 진짜 후회하고 있고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둔 게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한창 벌어야 할 40 중반 나이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앞으로가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밑에 내용이 더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40, 50대 분들이 온라인 사업에서 수익이 좀 났다고 좀 성급하게 퇴사하시거나 회사를 나와서 퇴직금까지 올인으로 투자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20년 가까이 다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이 좀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제 채널을 2년 전부터 처음부터 꾸준히 보셨다고 하시면서도 온라인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오래 다니시고 사업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엄연히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매출 딱 하나만 보시고 뛰어드시다가 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오히려 수익이 또 잘 나왔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 매출이 상승한다는 그 외의 변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년 넘게 유튜브를 해오면서 항상 중간중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섣불리 퇴사하지 마라. 자동 프로그램, 대량 등록하는 강의 절대 듣지 마라. 꼼수로 쉽게 내는 매출은 지속력이 정말 짧다. 이런 얘기들을 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니까요. 사실 뭐 어떤 유튜버들은 정말 좀 무책임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꼼수나 뭐 자동 프로그램, 내가 크게 머리를 쓰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은 유행성이거나 좀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잘 보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다계정으로 상품을 대량 등록해라, 아이들을 많이 팔아. 근데 요즘에는 대량 등록의 시대는 갔다. 무조건 수동으로 다 해야 된다. 아니면 로켓크로스 지금 바로 입점해야 될 시기입니다. 무조건 하세요. 또 몇 개월 뒤에 로켓크로스 망했습니다. 쿠팡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방법을 선택한 나 자신이죠. 저한테 최근에 온 문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업자를 20, 30개 정도 내고 대량 등록으로 월 3천 매출을 번 적이 있는데요. 계정당 매출은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의욕도 빠지고 힘이 안 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희님도 다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해주셨는데 은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계정 30개로 매출 3천만 원. 이거는 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계정이 10개가 넘진 않거든요. 쇼핑몰 이제 한 사업자로 여러 개 분산해서 등록한 거 합치면은 뭐 20개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사업자를 그렇게 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30개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도 쿠팡 계정은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수동으로 다 등록한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가 가능한 딱 범위까지만 확장을 한 거예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적어도 내가 핸들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지. 가끔 매출이 정말 조급하신 분들, 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플레이오토 영상을 찍고 최근에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어요. 계정 늘리기만 하면, 사업자 가입만 많이 하면 돈 무조건 2배, 3배 버냐고. 난 지금 매출이 200만 원 나오는데 매출 5천만 원 내려면
사업자 몇 개 필요하냐고. 여러분, 이게 계정이 단순히 많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계정별로 로그인 하셔야 되고 2차 인증 확인하셔야 되고 또 비밀번호 바뀌었다고 알림 오고 각 플랫폼마다 또 정책이 다르니까 계속 체크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 또 상품 등록도 수정해 주셔야 되고 계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이것저것 자꾸 놓치다 보니까 계정이 갑자기 막 3, 4개 정지가 되고 정말 관리가 힘들어요. 매일 아침 주문 수집할 때 뭐 플레이오토 사용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일일이 로그인을 다 20번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계정마다 사업자 번호 다 다르고 통장도 다르고 핸드폰 번호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계정 관리만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통신 판매업 면허세, 공유 오피스 월세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1번 최초의 계정에서 일단 월천 이상 달성하시고 그 월천을 번 경험과 그 상품들 구성을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된다. 그래야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업을 단계별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몸집만 늘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게 현실이죠. 어쨌든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정 30개를 운영해서 겨우 월 매출 3천만 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계정이 정지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세팅 과정, 매일 아침 몇 시간씩 로그인하고 계정 관리했던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전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특히 중장년층 분들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급급해서 이 내실을 키우는 것보다 당장 보이는 매출과 그 몸집을 키워서 눈앞에 매출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한번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이건 좀 보수적인 기준이긴 한데요. 최소한 내 월급의 1.5배에서 2배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벌어야 겨우 전업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월급이 500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750에서 1000만 원은 벌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더 강조드려야 되는 게 절대 눈앞에 매출이 급급해서 꼼수나 그 법의 테두리를 넘는 방식의 사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망합니다. 막 공격적으로 사진도 갖다 쓰고 상품도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리고 아니면 위너 매칭 걸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매출 몇천 땡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그 업보를 언젠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사업에나 마찬가지예요. 뭐 프랜차이즈 어디가 요즘 핫하더라. 아니면 요즘 뭐 어떤 브랜드 치킨이 매출이 잘 나온다더라. 그거 믿고 오픈해서 잘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우리 가게 맞은편에 생겨난 경쟁사, 비슷한 치킨집, 카페, 그리고 직원 관리, 그리고 개업하기 전까지 잊고 있었던 이 각종 세금과 임대료, 각종 유지비 등등. 그리고 퇴사 같은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요. 저희 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카페나 뭐 유튜브에서 퇴사 후 사업했을 때 부작용, 문제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오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은 분명히 좋은 사업 모델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분명 열심히 한다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사실 열심히 한다고 인정되고 적용되는 건 직장입니다. 사업은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야 되고 또 이런 걸 또 극복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